행복한 마무리 장래닷컴입니다. 2019년 전국 화장률은 87.3%, 대도시 평균 93%. 그야말로 화장 문화가 대세입니다. 오늘은 화장하면 좋은 점 위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매장을 하고 명당을 중요시 해왔습니다. 묘에 좋고 나쁜 기운이 후손에게 끼치는 영향을 발복이라고 하여 묘자리를 정하는데 온갖 정성을 아끼지 않았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나 저명 인사들의 그 생가를 보존하는 건 자손들이 그 집터와 묘지의 명당에 대한 그 자부심이 크기 때문이죠. 저도 위 의견에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묘자리 때문에 자손이 잘 됐다고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주변 지인 중에 대대로 묘를 잘 써서 자손이 잘 됐다고 자랑하면서도 우환이 끊이지 않는 사례를 종종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과거에 집안이 가난해서 음침한 곳에, 그것도 남의 땅에 도둑묘를 만들었어도 자손이 잘 돼 훗날 이장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 그 돈 많고 권세가 높다고 해서 그 집안 몇 자리만 크게 쓴다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은 그 시묘살이를 할 만큼 조상 숭배 사상이 대단했죠. 또한 명당에 모셔야 그 조상이 안녕하고 후손도 발복한다는 그 풍수 사상도 매장 선호에 한몫했습니다. 길지의 그 매장터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그 풍수를 보는 방법이 정말 수십 가지입니다. 과연 그 풍수를 제대로 알고 있는 풍수 전문가가 얼마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수십만 평의 산이라 할지라도 묘지, 명당이라고 하는 곳은 몇 기 정도이기 때문에 명당을 선택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현재 매장을 하더라도 공원묘지, 국립묘지, 가족묘지 등 그 지정된 그 공동묘지는 거의 뭐 명당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12년 전에 그 저의 어머니께서 그 꿈자리에 돌아가신 그 외할머니가 자꾸 나타나셔서 배고프고 춥다고 하여 괴로워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와 의논을 하여 그 강화도에 있는 그 할머니 산소를 이렇게 개장을 해서 화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인부 몇 명을 사서 그 할머니 무덤을 파헤쳤는데 할머니의 관이 물에 그냥 꽉 잠겨 있었던 거예요. 인부가 그 관뚜껑을 열고 놀라서 모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할머니의 시신이 육탈이 안 된 상태로 그냥 매장할 당시에 거의 그대로 있었기 때문이었죠. 땅 속에 물이 얼마나 차갑던지 시신이 썩지 않고 그대로 그냥 보존돼 있었던 겁니다. 가족들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그 장례 일을 하면서 정말 처음 보는 광경에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다음 날까지 그 할머니의 시신을 수습해서 화장을 했는데 정말 그 어려운 그 과정이었습니다. 모습을 본 가족들이 그 자책을 하고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몰라요. 흉지에 그 할머니를 모신 그 죄책감 때문이었죠. 화장 후로는 그 꿈에 할머니가 다시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어머니가 말씀을 하셨어요.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때 생각한 것이 어설프게 묘를 쓸 바에야 차라리 화장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화장을 하면 집안의 우환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화장은 후손에게 탈도 득도 없고 해도 없이 무탈 무득 무예하다고 말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시대가 변해서 범국가적으로 화장 정책을 함께 하여야 하고 글로벌 핵가족 시대에 가족은 흩어지고 지방에 있는 그 조상의 묘를 관리하는 것도 뭐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묘 때문에 그 고민이 된다면 그 땅속에 묻혀 있는 조상도 그렇게 편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화장을 하여 고인도 가족도 모두 평안한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항상 좋아요, 구독에 감사드립니다.